실제로 많이 할수록 노화 현상이 굉장히 더디게 옵니다. 40대, 50대 이상 노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람의 노화의 시점이 20살이래, 20살. 그런데 이 노화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젊게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다가 노화와 유전자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노화 작용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생기더라고. 하나는 환경적 요인, 하나는 유전적 요인. 그래서 원래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노화의 빠른 주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왜냐하면 그 가족 유전적으로 훨씬 더 젊은 유전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가끔 보면 50이신데 뒤에서 보면은 30대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30대 같은 분들이 있고요. 가끔 보면 40대인데 한 60대신 분들이 진짜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작년에 안 그랬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노화가 됐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유전적인 건 아니고 환경적인 거. 혹시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갑자기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 있죠? 그런 분 보시면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아, 남편이 속썩였구나. 아니면 아내가 속썩였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네. 사람이 속을 썩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노화가 돼요. 정말 빠르게. 가장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노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노화 과정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 생리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 40이 넘으셨죠? 이 노화의 생리적 현상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 마르기 전에 물을 항상 마시세요. 아시겠죠? 이게 목이 마른 현상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요즘 따라 그냥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고 잠자다가도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보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타액 분비량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입이 마르고 때로는 혀가 잘 안 돌아갈 정도로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막 이런 현상이라서 자다 말고 막 일어나서 물 찾고 막 그런 경우들이 저도 있어요, 가끔요. 그래서 이게 노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빠르게 바꿔주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페인 섭취 금지.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죠? 노화 현상, 물이 자주 마시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목마르기 전에 마시는 습관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계속 목이 마르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카페인,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안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먹으면 탈수가 더 심합니다. 탈수가. 그러면 노화 현상이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정말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시골 분들이 갑자기 노화가 되게 빨리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갈증 현상이 많이 느껴요. 일을 하면서. 저도 일을 하면서 물을 안 갖고 다니면서 갈증 현상 많이 느끼죠. 그때 노화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갈증이 많다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이미 그때 우리 몸은 물 부족 현상에서 세포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20대도 마찬가지고 10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갈증 현상을 많이 만들지 말자. 그리고 내가 갈증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벌써 노화의 심각한 단계에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연령별 건강관리 강의한 적이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왜냐하면 그 연령별마다 그거 잘못 관리하면 갑자기 노화되고 갑자기 망가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특히 물과 소금을 같이 드세요. 물과 소금, 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구취 상태가 깨끗해져, 개선돼요. 그리고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질병이 예방돼요. 특히 감기나 감염성 질환이 예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뭐에 취약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감염성 질환. 나중에 보세요. 90대, 100세 감기 걸린 거 무서워 안 무서워요? 어렸을 때야 뭐 솔직히 그 매일 달고 사는 감기 괜찮은데 90대, 80대, 70대 감기 잘못 걸리면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필요한 게 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 아시겠죠?
물을 충분히 먹게 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그중에 소금물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금물을 꼭 마시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노화 현상 중에 하나는 소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엔 노화 현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대부터 온다고. 꼭 40, 50대만이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40대부터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빨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10대도 투석하는 사람 많고요. 20대도 투석하는 사람 많고요. 30대에도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40대가 되어야만 투석하는 게 아니고요. 일찍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투석을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가까이에도 있어요. 그런데 노화 현상 중에 정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잦은 배뇨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가서 막상 보면 이만큼밖에 안 나요. 얼마 나오지 않은데도 마려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주 갑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잠자다가도 가는 거. 저는 아직까지는 잠을 자다가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맘먹고 한 물 500cc에서 700cc를 한꺼번에 이제 자기 전에 마시고 나면 한 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냥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물 500cc를 마시면 잠자기 전에는 소변을 보고 자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려운 상태로 이제 화장실 가게 됐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잠자는 중에 내가 소변을 보러 간다. 사실 노화 현상입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면. 잠을 8시간밖에 안 자는 3번 가면 3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거잖아요. 2시간 반마다 깨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5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1시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자기 전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떻게 깊은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노화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이 잦은 배뇨감이 실제로 소변이 차서 가는 것보다요. 세포가 망가져 노화가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럴 땐 여러분들이 이 하복부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하복부 운동. 힘을 주는 거. 아래 힘을 주는 거 해보셨죠? 우리 산모들 우리 아이 낳을 때 막 아래 힘을 준다 하는 거 있죠? 우리 그 하면은 그 밑에 배꼽 저 밑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혹시 힘 주시면 들어가지나요? 아랫배 그럼 엉치까지 여기 좀 통증이 있게끔 그렇게 힘을 자주 드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 배꼽 밑에를 이렇게 때려주면 좋아요. 이 방광 이쪽 쪽에 자주 이렇게 툭툭툭 때려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강화시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힘을 자주 주세요. 힘을 아래에 힘을 계속 주다 보면 이쪽이 강해져. 그러면 웬만한 소변량은 그냥 거뜬하게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소변을 보면 한 1, 2분은 보잖아요. 그죠? 아이들 자고 일어나서 소변 보면 계속 넣어요. 계속. 참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노화가 되면 그게 안 참아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복부를 운동시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아래 산에 가다가도 그냥 힘을 주면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아래 힘을 들여주시는 걸 습관적으로 여러 번 하시는 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게 눌러주고 마사지 하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러면 이제 방광의 수용 능력을 강화시켜줘요. 방광의 수용 능력. 그러니까 마리오 갔는데 뭐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현상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거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노화가 아닙니다. 많이 마셨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1리터를 물을 마시고 잤는데 그거 그냥 다 갖고 있으면 터져버리죠. 아니면 쉬를 이불에다 하든지. 그러니까 이건 가야 돼요. 하지만 고작 해봐야 100cc, 50cc도 안 나오는 소변을 가지고 화장실 간다? 심각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복부 운동 정말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실 때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거,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먹어야 될 것, 통밀 종류들. 통밀을 밥에 넣어서 드시는 거 괜찮고, 통밀 크래커, 은행, 볶은 곡식, 소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예전에 가마 타고 시집 가는 여성에게 가마에 무엇을 넣어줬을까요? 먹을 것 중에서 은행입니다. 은행이 소변을 억제할 수 있는 소변을 잡아주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한 10알 정도씩 겨울철에 특히 가을철부터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한 10알, 15알
가끔 이렇게 드셔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질 때 절대 피해야 될 거, 커피, 산성 음식들, 탄산음료들, 그리고 찬물 이런 거 있죠. 얼음물 이런 거 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몸이 점점 냉해집니다. 자, 세 번째, 노화의 징조, 노화의 증상 중 하나는 뭘까요? 식욕이 감소되고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 젊음의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에요. 힘. 또 뭐가 있어요? 소화력. 우리가 뭔가 먹고 소화 안 된 거 먹을 때 야, 젊은데 이거 못 먹어 막 이러죠. 그때는 뭐라도 소화시킨다 그래요. 돌도 소화시킨다. 그죠? 그만큼 우리 몸이 소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소화력이 약해졌어요. 그거는 노화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이 감소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남녀노소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쓴나물을 자주 먹어주면 좋습니다. 쓴나물, 쑥을 비롯해서 머우나물, 그 다음에 쓴바귀. 여러분 식욕 떨어지기 전에도요, 그냥 지금부터도 좀씩 드세요. 그냥 민들레, 엉겅퀴, 이런 쓴 나물들 있죠. 어쨌든 쓴 것들, 고들빼기, 이런 쓴 나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을 수 있다면. 네. 아니면 제철에 나올 때 매일 드셔도 되고요. 쓴박에 나오는 절에, 여기서도 나음에서도 쓴박에 나올 때 주신 어머니가 많이 뜯어다가 드리거든요. 자주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쓴 나물들이 식욕 감소를 막습니다. 식욕 감소를 막고 소화를 잘 시켜줘요. 간이나 장의 가스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장에 가스가 많이 찰 때요, 쓴나물 먹죠. 그럼 가스가 굉장히 많이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씹어 먹어야 돼요. 그냥 타액이 충분히 나오도록 먹어야 돼요. 타액이. 그러면 식욕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각신경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입맛이 살아나다 그러죠. 네, 구미가 당기는 음식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먹고 싶은 음식 꼭 드셔야 되지만 그게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먹고 싶은 통밀빵, 먹고 싶은 고구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연식에서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부라든지 이런 거 맛있는 것을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쉽게 되면 뇌가 그 씹는 과정을 통해서 노화가 굉장히 빨리 이제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씹어 먹을수록 노화 현상이 굉장히 더디게 옵니다. 많이 씹어 드셔야 돼요. 많이 씹어 드셔야 되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고 늦은 저녁 식사 피해야 되고 간식, 야식, 과식과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식욕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